선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는 가장 먼저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희소성이란 사회 구성원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구에 비해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희소성은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과 희귀성의 개념을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희소성과 달리 희귀성은 자원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에 에어컨이 한 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절대적인 양은 하나로 매우 적으니까 희귀합니다. 그러나 추운 북극에서 에어컨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양이 적더라도 이를 원하는 사람은 0명이므로 북극의 에어컨은 희귀하지만 희소성을 지니진 않습니다. 희귀성과 희소성을 모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작품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경우 그 숫자는 딱 하나로 절대적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희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작품인 만큼 이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데 작품을 원하는 사람들에 비해 작품 수는 딱 한 개이므로 희소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원의 희소성과 희귀성의 개념은 상황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원의 존재량과 사람들의 욕구가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의 경우 예전에는 그저 미끌미끌한 액체였겠지만 에너지 자원으로 쓰이면서 희소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서 몇십 년 내에 고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했는데 그럼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생산할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선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팔까, 아니면 하루에 몇 개씩 팔까, 생산을 그만둘까, 계속할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생산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직접 만들까, 직원을 고용할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어떻게 나눌까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추구하는 효율성을 해결 기준으로 두지만 마지막 누구에게, 즉 분배 방식을 고려할 때는 형평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회비용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시적 비용이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고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다른 대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창업과 기존 회사 잔류 중 창업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명시적 비용은 가게 유지비,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암묵적 비용은 선택하지 않은, 즉 회사 잔류를 선택했다면 여기서 얻었을 편익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회사에 남았다면 받았을 연봉 등이 해당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출하여 회수 불가능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투자한 돈 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이런 것처럼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돈과 시간 같은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란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가지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편익이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즉, 편익을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며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편익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 역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운 개념을 문제풀이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